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종욱입니다.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서 새로운 또 도전, 저의 목표, 이렇게 다짐하면서 조금 머리를 요번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다고 해주시는 사장님이 있고, 조금 예전이 더 나았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머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스타일을 바꿔봤고요. 오늘 이렇게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떨리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부족하지만 예쁘게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하면 저희 성공의 8단계 진짜 많이 듣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성공의 8단계 강의를 그냥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그냥 강의를 듣고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귀로 듣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런데 요즘 주넷스에 와서 조금 다르게 느꼈던 거는 내가 왜 성공의 8단계를 하는지 Y가 있어야 되고요.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천을 해야 되고 내 파트너와 내가 협동하기 위해서 성공의 8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성공의 8단계에서 1번부터 꿈과 목표, 결단,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STP, 후속 조치, 상담, 복제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1번에 있는 꿈과 목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예전에 꿈 딱 하면 진짜 막연했고 어떤 꿈을 적어야 될지 모르고 꿈보드, 제가 네트워크 옮기면서 꿈보드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꿈보드를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꿈을 훔쳐서 다른 사람의 꿈을 보고 나의 꿈을 거기에 맞추는 그런 꿈보드를 지금까지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꿈보드를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다시 하게 됐고요. 어느 날 저는 꿈보드를 작은 앨범에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일을 끝나고 딱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딸이 제 꿈보드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꿈보드에는 저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저의 딸에 대한 꿈 보드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날짜를 적어놨고요.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할 건지를 적어놓은 걸 보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제 꿈보드를 보여주면서 저희 엄마가 언제 이걸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적었던 그 꿈이 우리 딸한테는 그의 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딸하고 제 친구와 제 친구 딸하고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되게 많이 읽는 꿈의 다락방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용이 나오고 어른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저희 딸과 한번 꿈보드를 공유하고, 저도 저희 친구와 함께 꿈을 공유하고, 저희 친구의 딸과 함께 이렇게 꿈을 공유했던 그게 장면이 아직도 저희 집에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유사해서 엄청난 큰 보드에다가 그때 전영경 스폰서님과 함께 전혁경 스포더님 가게에서 만들었던 그 꿈보드도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진짜 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고요. 저희가 제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의 꿈이 저의 꿈과 함께 공유됐을 때 서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그냥 저의 꿈만 가지고 누구하고 공유하지 않고 그냥 제 안에 가지고 있고 부끄러워서 그걸 성취 못할까 봐 숨기고 약간 지금까지는 그렇게 제 꿈을 키워왔다고 하면 주넷스에서는 제가 좀 달랐어요. 왜 내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폰보드를 해야 되는지 진짜 나의 꿈을 찾았던 게 주넷스였던 것 같아요. 각자 모든 사람들한테는 각자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와 함께 꿈을 공유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고요. 저희가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STP 속에 많은 거절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꿈이 강하고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그 꿈은 꿈 때문에 다시 그 거절을 이겨내고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거 함께 같이 보고 제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안녕.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0년 후에 여러분들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은행원이 공무원 오래 일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다른 일들보다는 좀 일찍 끝나거든요. 왜 하필이면 서울 홍대 경찰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꿈은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꿈이었었어요. 근데 집안이 부유하지 못해서 자란 것 같아요. 참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나 국어 선생님 되고 싶다. 이수진 같은 그런 좀 부인이 됐었다는 그 초등학교 때는 그게 좀 강했었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는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장사를 하면은 뭐 한 군데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같이 뭐 30년 동안 군대 갔다 온 거 빼고는 발전바닥을 떠다본 적도 없고 국가는 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남이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보셔야 된다는 교칙이니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사진기 하나 들고 우리나라 전국 방문이나 해외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그 경치나 이런 거 담아갖고 사진 작가가 꿈이었어요. 많이 사랑하는 와이프나 우리 딸내미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좀 힘든 생활을 했다니 해도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모든 아빠가 그럴 거예요. 딸 머릿속에는 자상한 아빠, 가정적인 아빠. 나도 나한테는 자상한 아빠를 기억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됐으면 하고 행복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윤경이가 됐으면 해요. 사랑해. 사랑 딸 좋게. 엄마하고 지금 몇년이 더 있으니까 너 이상을 밥 놓고 펼쳐.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건강하게 좀. 이제야 아빠 미워하지. 아빠에 대해서 기다려야 했다. 맞춤이 되잖아. 아빠가 되는 게. 사랑한다, 이제야. 아빠, 어, 항상, 어,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나 위해서 더 이상 해줘. 어렸을 때 각자의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나의 꿈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꿈,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저의 꿈을 아이와 함께 공유해보고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다시 한번 저의 꿈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좋은 차도 있었지만 좋은 집,
이런 것들은 그냥 모두 다 그냥 네트워크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가짜에서의 꿈이었고요. 제가 진짜 요번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가족, 그게 저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의 꿈도 이렇게 바뀌듯이 각자 한번 저의 강의를 듣고 각자의 꿈을 한번 다시 설정해보고 파트너와 함께 꼭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나와 함께 꿈을 공유하는 한 명만 있어도 저희는 바이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와 진짜 꿈을 공유한 파트너가 없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꼭 꿈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꿈과 목표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꿈과 목표의 차이는 꿈은 현실성보다는 이제 너무 광범위하고 그냥 됐으면 좋겠다. 약간 가상적인 거라면 목표는 현실성에 가까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정확해지면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꿈과 현실을 함께 했을 때 저의 진짜 꿈과 목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꿈과 목표 항상 일본에 있다는 거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꿈과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희가 주네스라는 회사, 제품, 보상을 정확히 공부해야지만 주네스 보상에서 나와 꿈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파트너와 일을 해야 되는지 설계 도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와 방향, 꿈과 목표를 설정할 때는 속도와 방향을 정립하고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가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 가능한 걸 함께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꿈을 함께 설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단기, 중기, 장기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시각화해야 돼요. 제가 아까 앨범에 이렇게 만든 것처럼 저희가 그거를 시각화하고요. 저는 요즘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저만의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첫 장에 제가 하고 싶은 진짜 꿈을 적었고 그림으로 붙여놓고 제가 항상 거절당하거나 힘들 때 요즘 그걸 보고 다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노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매일 일주일, 한 달 목표로 단기를 세우고요. 중기는 3개월, 6개월, 1년, 3년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나부터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와의 꿈을 함께 목표를 구체화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고요. 저도 이렇게 주네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저의 꿈 그리고 목표를 한 번 더 다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정했던 것 같고요. 꿈과 목표가 크면 클수록 저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꿈과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회사, 제품, 특히 보상 플랜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되고요. 보상 플랜은 저부터 정확하게 알고 응용할 수 있어야지만 파트너와 함께 이 보상 플랜을 통해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폰서와 파트너가 꿈을 공유했을 때 함께 나와 꿈이 공유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을 스타트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꿈과 목표가 내가 정확해진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결단인 것 같아요. 저도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결단을 했을 때 우선순위를 먼저 정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에는 항상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예전에는 급한 거를 먼저 하고 우선순위가 급한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결단하고 난 후에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거부터 먼저 할 수 있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일과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지만 그 순서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내가 왜 주네스를 선택했는지, 내 꿈이 뭔지를 반복하고 생각하고, 요즘 유튜브 예전에 제가 찍었던 거, 저희 그룹에서 찍었던 거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때 장면을 생각하고, Y를 생각하고, 그때 느꼈던 그 느낌들을 받으면서 조금 더 좋은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작고 큰 일들이 매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주네스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먼저 배우는 시간을 위한 이렇게 줌강의, 시스템, 스폰서와 1대1 미팅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결단해야 되고요. 유튜브 저희 진짜 많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개든 본인의 시간과 본인이 낼 수 있는 시간만큼 유튜브를 하나 본다든지 미팅을 몇 개 한다든지 처음에는 회사 제품 보상을 저희 유튜브나 줌 그리고 시스템에 참여해서 배우기로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먼저 내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주넥스를 위해서 얼마큼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다. 일주일 내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틀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시간을 주넷을 위해서 쓰겠다. 많은 시간을 쓴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팩트 있게 쓸 수 있느냐가 시간을 내겠다는 결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많은 거절을 받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 와서 스폰서를 만나고 파트너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시스템에 참여해서 배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넷을 함께한다. 그리고 서로 같이 공유한다.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서울에 처음에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스폰서님과 함께 가면서 느꼈던 게 항상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 가는 동안 유튜브 듣고 가서 강의 듣고 함께 한다는 그 느낌을 받았던 그리고 일주일을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해오는 그 충전소 같은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부산에서 매주 하지만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저처럼 파트너나 스폰서님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와 같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공의 8단계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공의 8단계에서 타인 독화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아까 제가 유튜브 듣는 거, 그리고 미팅하는 거, 책 읽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이 할 수, 처음부터 5가지를 다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늘려서 타인 독화를 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RRTM. 저는 여기 와서 RRTM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RRTM 강의를 찾아봤지만 많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룹이 생기면서 RRTM 강의를 되게 많이, 지금도 저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R은 뭐냐면, 리테일이에요. 저희가 제품을 나한테도 팔고 다른 사람한테도 팔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행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제품을 써보고 어떤 건지 알아야지 전달할 수 있고요. 그 감동은 그냥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 체험보다는 내가 직접 느꼈던 게 가장 강력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이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써보지만 좋은 느낌으로 다른 사람한테 리테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R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리크루팅. 저희가 혼자 네트워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같이 하는 파트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누군가를 리크루팅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요즘 리크루팅 하면서 그걸 느껴요. 연애할 때보다 힘들다. 제가 파트너를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남자들이 가장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는 손에 하나도 물을 묻히지 않게 내가 결혼하면 해주겠다. 그 꿈이 공유됐을 때 결혼을 하잖아요. 주넷스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한테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꿈이 공유됐을 때 리크루팅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랑 두 번 만나는 거랑 매일 만나는 거 느낌이 달라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만났을 때 가장 확률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리크루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꼭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매일이든 제가 지금까지 리크루팅 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았던 건 매일 만났던 사람이 가장 리크루팅이 가장 많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꿈을 공유하고 결단하기까지는 함께하자, 꼭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꿈을 함께 공유하고 그거를 책임졌을 때 리크루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가르치다가 아니라 이렇게 성공의 8단계를 제가 먼저 하고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파트너가 할 수 있게 함께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가르침을 당하는 건 다 싫어해요. 그쵸? 그렇지만 제가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거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활동하고 함께 하는 거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T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성공의 8단계를 제가 먼저 하고 함께 파트너가 할 수 있게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티베이션은 사전적인 의미는 동기부여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낼 수 있는 그 힘은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줌 강의를 박영규 스폰서님이 운영하듯이 본인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작은 한 명이 자기 파트너가 생겼을 때부터 자기의 파트너를 1대1 미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동기부여시켜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모티베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성공의 8단계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이제 결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절에 대한 결단. 그렇죠. 우리가 거절을 받으면 누구나 상처받아요. 그런데 스폰서랑 1대1 미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거절을 받았을 때 누가 치유를 해주나요? 저희 스폰서님이 치유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거절당했을 때 저희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고 스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절을 받았으면 상처를 치유해주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소통해서 더 좋은 방법 안내해주기 위해서 스폰서와 1대1 라이브 미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힘들지만 다시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함께 결단하고 힘들 때일수록 스폰서와 1대1 라이브 미팅을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거절을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혼자 일어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꼭 1대1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로 치유를 받고 함께 다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성공으로 가는 그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라이브 미팅 하자고 하면 처음에는 저는 보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스폰서한테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결과가 있으면 소통하고 결과가 없으면 소통 안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잘 될 때는 스폰서가 필요 없어요. 혼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힘들 때 스폰서와 라이브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방법을 헤쳐나갈 건지,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꼭 소통해야지만 한 발짝 더 앞으로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스폰서와 라이브 미팅,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1대1 과외가 더 강력하잖아요. 1대1 미팅은, 스폰서와 1대1 미팅은 강력한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라인 미팅을 꼭 하시면서 소통을 해야지만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결단을 했다고 하면 명단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하면 진짜 딱 막막했어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누구를 써야 되지?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누구는 될 거야, 누구는 안 될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명단을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거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명단 작성을 할 때,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가르쳐 주신 방법은 그냥 연락처를 열고 카톡을 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두 다 적으라고 광범위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리스트와 스폰서가 보는 리스트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일단 광범위를 적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저희 별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폰서가 상담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명단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미리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시고요. 광범위 리스트를 먼저 적은 다음에 거기에서 별표 순서대로 압축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상 조직도를 그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예상 조직도 그리라고 할 때 바이로니를 안 해봐서 수선생님 조직도를 그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려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스폰서님이 하는 걸 보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자세하게 예상 조직도 하는 것까지 조금 안내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태 체크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상태 체크를 어제도 제 파트너한테 이제 처음 만나는 분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질문을 해서 그 이야기로 저랑 이야기하자고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미팅을 나가려고 하면 너무 떨렸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저랑 같이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스폰서님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들어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그냥 그렇게 가니까 제 마음 너무 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랬을 때 진짜 리크루팅의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체크하러 갔을 때는 그 사람이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지 잘 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스폰서랑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태 체크를 하신 후에는 꼭 그 결과를 스폰서와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1차 미팅을 하고 나면 빠르게 2, 3일 안에 2차 미팅, 3차 미팅까지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오늘 해도 아침, 점심, 저녁에 마음이 다를 수 있고요. 내일 달라지고요. 모레 달라지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은 오늘 하겠다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안 하겠다. 아침, 점심, 저녁에도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한 번 딱 만나고 나면 가까이 있다고 하면 그날 다시 만나도 되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미팅을 해야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또다시 주넷을 할 건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부업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고요. 아까 상태 체크한 거 스폰서님과 꼭 소통을 해야 되고 명단은 파트너의 명단도 저의 명단이라고 생각하고 상담하고 소통하고 함께 해야지만 그냥 생각한 걸 적고요. 행동하고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고요. 요즘 계속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들은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순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처럼 매일매일 소통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게 서로 공유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단은 가장 1대1 미팅이 가장 잘 된 날은 파트너가 명단을 입에서 이야기하는 날이 가장 1대1 라이브 미팅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저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명단을 적는 것과 머릿속에 있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명단 작성하라고 하면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거 되게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것과 직접 종이에 쓰는 거는 달라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저도 박경미 스폰서님하고 제가 처음에 명단 작성했던 걸 봤었는데 거기에 적은 명단 중에 3분의 2 정도는 제가 미팅을 하거나 함께 하고 있어요. 소비자든 부업자든 사업자든. 그것처럼 종이에 적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매주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고 그게 반복되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명단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꼭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 적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년 후에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명단을 같은 명단이라도 꼭 적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저희 그룹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심플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연락처도 보고 적고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그룹에서는 이름, 그리고 별을 4개 하는데, 첫 번째는 성별. 여기에 남자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조금 잘합니다. 그래서 여자고, 제가 45세이기 때문에 45세, 앞으로, 뒤로 5살. 그렇게 되면 별표. 그리고 네트워크 경력이 있으면 별표. 안 그러면 네트워크를 처음 하시는 분은 네트워크에 지정적이지 않으면 별표. 그리고 저희가 610이 하려고 하면 한 160에서 180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경제력은 180 정도 제품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별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이 별표가 많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해서 상태 체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스폰서한테 한번 안내 받으셔서 함께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여성입니다. 45세 이하면 가장 좋고 네트워크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 612가 가능한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별표를 하고요. 여기에서 별표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이제 만남과 선택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만나고 나면 스폰서와 파트너가 그 과정을 소통하고 상담해서 예스든 노든 넥스트든 넥스트는 아예 거절이 아니라 조금 후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남과 초대 너무 중요하잖아요. 명단까지는 다 적었는데 만남과 초대 너무 두렵잖아요. 저도 처음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졌지만 어쩔 때는 진짜 그 집 앞에 가서 3번을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제 거는 그렇게 됐는데 제 파트너 이제 만나러 가니까 파트너의 명단을 만나러 가니까 3번을 돌다가도 파트너 얼굴 한번 떠오르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용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은 그런 무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명단 작성을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만남과 초대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희는 전화는 만남과 약속을 잡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야 돼요. 전화하면 야 뭔데 빨리 얘기해봐 막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는 순간 만남과 초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는 만남과 시간, 약속 장소를 꼭 정해서 언제, 며칠 날, 몇 시, 어디에서 만나자까지가 정확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빠르게 정해서 그리고 항상 약속을 잡을 때는 보통 이틀을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를 이야기하면 그때 안 됐다고 하면 만남이 안 되거든요.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괜찮다고 하면 화요일과 목요일 중에 언제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보통 뒤에 있는 날짜를 선택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날짜를 저는 뒤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과 약속을 정하면 좋고요. 처음 만남은 그 사람이 커피숍을 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지, 특성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분위기 있는 커피숍을 좋아하는지 그 장소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약속 장소는 그분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만나는 게 미팅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누구나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 이게 가장 안 됐습니다. 경청.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의 이야기만 하고 일방통행으로 저의 이야기만 하고 나오는 적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하고 매출을 받고 바로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데 요즘도 조금 안 되지만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경청입니다. 그래서 상태 파악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가 참 고민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FORM 되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족 이야기하고 직업 이야기하고 이제 이 사람이 니즈가 뭔지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직업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하면 이야기가 계속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선택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들어야지만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만나서 경청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초심자는 현실 점검, 미래에 대한 준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경력자는 나이, 경력, 직급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꿈이 남아있는지, 그분의 네트워크로서 꿈과 목표는 무엇인지, 지금 네트워크에서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두세 번은 경청을 통해서 스폰서와 전략과 전술을 짜야지만 확률이 높다. 그리고 미팅 전에도 스폰서와 상담하지만 미팅 후에도 상담해야 되는 게 스폰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과 전략과 전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을 정확히 하는 한 명의 스폰서와 꾸준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532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듀네스를 들어보겠다. 거기까지가 저희는 50%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한테 호기심을 주어서 들어보겠다까지가 50%.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스폰서가 가는 것보다 이걸 해놓은 상태에서 스폰서가 가는 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보겠다까지만 이제 해주시면 가장 완벽한 만남과 초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30%는 스폰서가 정확한 STP 해서 그분이 소비자, 사업자, 부업자에 맞게 비전을 정해주는 게 이제 스폰서의 무기고요. 마지막 20% 클로징은 매출을 받는 건 나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532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STP 요즘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STP는 성공적인 STP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첫 번째는 사업가의 자세로 복장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사람이 시간이 5분이 되는지 10분이 되는지 1시간 되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에 맞는 STP를 준비해서 가서 STP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STP를 하고 나서는 유튜브나 자료나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줘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STP는 잘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네트워크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이 제가 STP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의 STP를 듣고 그냥 이 사람이 네트워크 초보구나. 그걸 느껴서 저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잘하는 STP보다는 나의 Y가 들어간 자주 하는 STP가 가장 중요하고요. 많이 하면 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TP의 횟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본인의 STP 횟수도 정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TP를 하면서 우리가 소비자형이면 제품 중심으로 제품을 고품을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가라면 보상 플랜하고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STP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STP를 소비자냐, 사업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 플랜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저희가 시스템, RRTM의 시스템과 성공의 8단계와 하이브리드화는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있는 시스템이고 그냥 강의가 아니라 내가 먼저 몸소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저희 파트너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스템이고요. 이걸 통해서 STP를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STP를 하고 나면 소비자인지 부업자인지 사업자인지가 구분이 되고 그거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속 조치는 이제 yes가 있고 no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결단하게 하는 과정이 팔로업이라고 보면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올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팔로스루잖아요. 그래서 후원을 하는 과정이 팔로스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STP 후에는 저희가 12명의 이그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2명 중에 4명은 소비자, 4명은 부업자, 4명의 사업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는 되지 않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4명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상대에 거절한다고 해서 영원한 거절 아니거든요. 저도 진짜 1년 만에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도 있고요. 6개월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3개월 만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한다고 하면 그가 소비자든 부업자든 사업자든 꼭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반드시 팔로업이나 스루를 한 다음에는 48시간 안에 또 만나야 된다. 주네스 얘기 안 하더라도 무조건 얼굴을 봐야 된다. 연애할 때처럼 많이 볼수록 빠르게 결단하고 빨리 사업에 진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 스케줄을 공유하고 규칙적으로 라이브 미팅을 요일을 정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올바른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확신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 제품 보상을 숙지할 수 있도록 파트너한테 안내해주고 유튜브로 안내해주고 서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팀과 그룹 세미나로 저희가 함께 후속 조치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담 꼭 필요한 거잖아요. 모든 단계에 꼭 상담이 필요해요. 그거는 꿈과 목표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각 단계별로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진짜 내가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1번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혼자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와 파트너와 팀과 함께 호흡하면서 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잘하는 장점과 파트너가 잘하는 장점과 스폰서의 잘하는 장점이 합쳐졌을 때 앞으로 나가는 힘이 3배로, 4배로, 6배로 커지는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꼭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스폰서가 파트너의 빚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스폰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만나자고 하면 피하기보다는 라이브 미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됐을 때 일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스폰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고요. 정답이 아니라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안내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 같이 소통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바라는 거고요. 부모가 본인의 자식이 잘 되기를 아까 영상처럼 바라는 것처럼 스폰서는 누구보다도 파트너가 성장하는 걸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비즈니스 노트를 준비하시면 가장 좋고요. 상담을 할 때 리스트랑 조직도를 그려서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아까 명단도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종이로 적는 게 확률이 높은 것처럼
비즈니스적 상담을 할 때도 그게 가장 좋은 상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하면 내가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지, 나 혼자 달리기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막 두 명이 발을 딱 묶어서 달리기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간다고 1등 하지 않잖아요. 함께 둘이 호흡을 맞추고 발을 맞췄을 때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은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성공의 8단계를 하고 있는지, 하이브코어를 하고 있는지, RRTM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나부터,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나부터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전략과 전술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효과적인 후원 스케줄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라인 미팅이랑 멘토링은 가장 주네스를 잘 알고 있고 나와 가장 꿈이 공유되는 스폰서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활용하고 나부터 할 수 있는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복제, 진짜 네트워크 하면서 복제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걸 복제해야 되는지를 저는 지금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폰서가 있는 옷, 그리고 스폰서의 말투, 이런 것들을 저는 복제하려고 예전에 노력했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성공의 8단계를 정확히 알고 스폰서로부터 정확히 배우고 그걸 내가 실천하고 함께 하는 게 이제 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스폰서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자기의 속도에 맞게 성공의 8단계를 계속 하는 게 이제 복제고요. 배운 것을 올바로 실행하고, 실행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한 거는 사업이 아니고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내가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성공의 8단계를 스스로 내 몸이 할 때가 진짜 내가 성공의 8단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내가 먼저 하고 파트너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성공의 8단계가 왜 하나하나 단계를 내가 해야 되는지 그 Y가 있어야지만 성공의 8단계도 1번부터 8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의 8단계를 왜 해야 되는지 파트너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과 목표를 가장 먼저 설정하기 위해서는 회사 제품 보상을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세우고 그러면 명단이 작성이 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만남과 초대 이런 과정들을 532에 맞춰서 스폰서와 함께 해나간다고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성공의 8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단계를 성공의 8단계를 반복하면서 함께 나랑 성공의 8단계를 몇 명의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나의 성공의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하이브코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력 단련. 왜냐면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루만 할 거 아니잖아요. 쭉 3년에서 5년, 아니면 저는 이제 예전에는 딱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할 일이 평생 네트워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내 체력 관리부터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 읽기랑 유튜브는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제가 알고 있어야지 대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파트너와 이야기할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일 10명 리스트, 힘들면 본인의 5명을 해도 되고요. 3명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매일 리스트를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요. 압축 리스트, 광범위 리스트를 하는 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워 STP. 저희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파워 STP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현장에서 많은 STP를 해야지만 빠른 성공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1대1 미팅, 그리고 파트너와 스케줄 공유, 함께 공유하면서 그걸 함께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내가 하고 복제하는 것. 그게 이제 5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러닝, 티치, 아더스, 티치
먼저 내가 올바로 배우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성공의 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